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 확인하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가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2.2%가량 급락을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 확인을 했고요.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뉴욕 증시를 이 정도로 끌어내릴 정도의 상황인가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그래서 현 미국 증시에 대한 중간 점검 필요로 해 보이고요. 최근에 미국의 AI주들이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동안에 중국의 알리바바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AI에 대한 투자, 그리고 중국 정부와의 관계 회복 등으로 중국의 AI주들은 조금 더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자금의 흐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순서 마켓맨부터 출발합니다. 미국 증시와 개별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인사이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전체와 관련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소비 심리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 내용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죠.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좀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좀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소비 심리가 꺾였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걱정할 만한 그런 지표가 나와서 증시가 타격을 입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소비 심리를 좀 뜯어다 보면요. 정치 성향별로 소비 심리의 변화가 굉장히 좀 심했는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소비 심리 지수가 2월 달에 51.3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2024년 초를 좀 복기를 해본다면은 이때만 하더라도 이 수치가 101.7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공화당 지지자들의 심리는 56.3에서 무려 86.7까지 상승을 하면서 정치 성향별로 이 지지자들의 소비 심리의 괴리가 굉장히 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춘에서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 비율이 이번에 높았다면 전체 지수는 더 낮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비율이 동일했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지수가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시간대 이 조사를 월별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이처럼 샘플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표 자체도 좀 뜯어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 심리 지표에 대해서 좀 더 뜯어봤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시장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소비 심리 하락, 무엇이 진짜 문제일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한 것,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 행정부의 효과가 본격화하게 되기도 전에 경기 둔화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저희가 어디에서 좀 찾아봐야 될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결국 관세에서 소비 그리고 기업 이익에 대한 연쇄 반응의 가능성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리고 시장의 우려도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것은
기업들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가격 변화와 수요에 반응할 뿐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즉,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역시 그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기업들이 이를 얼마만큼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느냐에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을 좀 복기를 해보면요. 그때만 하더라도 가격 전가가 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이 팬데믹 보조금 등의 이런 여력이 있어서 수요가 좋게 유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금요일 지표와 같이 소비 심리가 꺾인다라고 한다면은 기업들의 가격 전가 여력이 급격하게 축소될 가능성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진정한 좀 문제라고 생각을 꼭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S&P 500 기업들의 매출의 4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온다는 점을 저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관세가 마진 하락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 타격을 줄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현재 미국 기업들의 마진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트럼프 1기 때 이미 이 마진이 축소된 그런 경험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투자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자체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유틸리티라든지 필수재 업종, 헬스케어 등의 관세에 덜 민감한 섹터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마진 트렌드를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로는 환해지, 그러니까 강달러에 오히려 좀 수혜를 보는 기업들에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체와 관련한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엔 개별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미의 관심사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도이체방크에서 엔비디아 주가 상승 여력이 미미하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역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현지 시간으로 2월 26일 날 실적을 발표를 하죠. 그런데 이를 앞두고 도이체방크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경계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유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140달러를 유지를 했습니다. 실적은 컨센서스, 이렇게 나와 있는 수치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당분기의 가이던스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미미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블랙웨어 양산 잡음으로 인해서 성장이 좀 둔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AI 시장에서의 주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많이 쓴다든가 예산을 확충한다든가의 문제도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높게 유지될지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와 관련한 도이체방크 보고서 내용 살펴봤는데요. 엔비디아가 진짜 끝물일까요? 지속적으로 이런 보고서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실적과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요. 엔비디아를 커버하는 IB 62곳 중에 여전히 56곳이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72달러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20% 넘는 업사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도이체방크의 보고서는 소수 의견이 맞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그동안의 엔비디아 관련해서 도이체방크가 잘 맞춰왔을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도이체방크가 엔비디아를 커버한 것이 확인은 지난 2012년부터로 좀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이래 한 번도 보유에서 의견이 변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나 급등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고집을 유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만 실제 주가를 따라서 야금야금 좀 올려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8월 달에 도이체방크 엔비디아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00달러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140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딱 현재 주가 수준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감안해서 들어야 한다.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는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제적으로 주가 반응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나왔듯이 수치로 보면요. 이번에 나올 실적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가 매출이 381.3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70%가 넘는 엄청난 성장을 여전히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하지만은 가장 최근 분기 실적에서 세 자릿수 성장이 깨졌다고 매출이 전년 대비 94% 늘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우려가 업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의 그런 비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이 실망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이 챗GPT가 공개됐던 시점이 바로 2022년 11월 달이었죠. 그때부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반응을 좀 보면요. 가장 최근으로 올수록 좀 급락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보합세에 그친다거나 좀 열기가 꺼져가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모멘텀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을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챗GPT 시대 이후에 이렇게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다음 실적 발표 동안, 그러니까 3달 동안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 꾸준한 랠리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한 몇 달 동안은 140달러 선을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확실히 뭔가 더 새로운 것을 시장은 원하고 있다. 이 점을 염두를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맨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